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물론 신고 납부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1년에 2번, 법인은 1년에 4번. 그러나 개인은 2번 신고 납부지만 중간에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해서 저번 반기 신고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을 무조건 세무서에서 부과해주면 그걸 납부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부가제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밥을 6,000원 주고 사 먹으면 그 안에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들이 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은 세무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사업자, 이 매출을 일으킨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세금 납부할 때 대표님들이 막 괴로워하는데, 사실 그 금액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걸 본인들이 걷었다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뭐 밥값 6,000원에 부가세 따로 내 매출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6,000원 안에 부가세 부분은 원래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를 대신 걷어서 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이제 흐름도를 보시면 일반 과세자, 대부분 일반 과세자일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납부세액으로 나오는데, 이 매출세액은 나중에 제가 신고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한 거랑 기타 매출 합친 금액이 과세 10% 내셔야 되고요. 영세율, 수출 촉진 목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거 이런 것들, 또는 해외 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용역을 요청해서 제공하고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세율 된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세율 0% 적용하는 거죠.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내구신용자 구매확인서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확정신고할 때,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아시죠? 1월부터 6월이 1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이 2기, 2 과세기간, 2기, 1기, 2기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앞에 3개월이 예정기간, 뒤에 3개월이 확정기간. 그래서 1, 2, 3이 예정, 4, 5, 6이 확정. 그러면 4, 5, 6 신고할 때 1, 2, 3월에 누락된 거 있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고, 대손세액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끊어서 10%까지 납부했는데 나중에 뭐 이분이 파산, 행방불명 뭐 이런 경우, 사망 이런 경우 우리가 서류 같은 걸 제출하거나 또는 소멸시 완성돼서 10% 부가세 냈던 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5, 6, 7, 8 합인데 똑같이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 뭐 여기에는 일반 매입하고 100만원 넘는 고정자산 매입분도 포함이 됩니다. 신고서에는 따로 넣어야 되지만 일단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 뭐 마이너스 이거는 무시하시면 돼요. 처음 신입분들 아시기는 힘든 개념이고,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처럼 마찬가지로 매입도 누락한 거 있으면 넣으시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우리가 아는 신용카드, 그다음에 음식점들 의제 매입, 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그다음에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이거는 간이가세자에다가 일반 가세자로 전환하면, 간이가세자는 아무리 많은 혜택이 있어도 세금을 환급은 안 해준다고 했죠. 인테리어 같이 고정자산을 크게 샀는데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간이가세자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그랬다가 일반으로 전환할 때는 그 아까웠던 거를 미경과한 가세기간에 대해서는 환급해줄게, 이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재고매입세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변제 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뭐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8번 중요하죠. 이 위에서 공제라고 특히 세금계산서 부분에 공제라고 세금계산서
다 끌어왔는데 그 중에서 공제 못 받을 부분, 예를 들면 세형가서 수치 부분에 자동차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이 경차거나 9인승 넘는 차량이 아니라서 불공제 차량이면 8번에 넣어서 다시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줘야 돼요. 공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납부세액 밑단계에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보통 1.3% 이렇게 받죠. 간이가세자면 2.6% 또는 소매업이 신용카드 발행한 거 1.3%. 신용카드 발행 중에 제조업이나 도매업은 못 받아요. 카드 금액 입력하면 얘가 무조건 다 끌어오는데 업종에 따라서 못 받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타 경감 공제세 뭐 이런 부분들 전자신고 이런 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택시도 특정 업종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요거는 법인이 4, 5, 6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1, 2, 3월에 예정신고 1, 2, 3월 거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러면 그때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환급은 확정신고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1, 2, 3 또는 7, 8, 9월에 법인들 예정신고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 거는 반드시 여기 미환급세액에 넣으셔서 확정신고 전체랑 가감해서 그래도 차가감세액이 환급 나오면 환급이 되고, 위에 게 금액이 커서 이 금액을 상계하고 납부할 세금이 나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자, 법인은 예정신고 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대표들이 왜 환급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인 얘기고, 예정고지세액은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1월에서 6월 1기, 7월에서 12월 2기 1년에 2번 신고하는데 4월에서 1, 2, 3월 예정기간 7, 8, 9 예정기간에는 전 반기의 2분의 1을 무조건 납부를 합니다. 그게 예정고지세액이에요.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8월 25일까지 이 7, 8, 9, 10월 25일까지 납부한 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정고지세액 납부 깜빡하거나 뭐 돈 없어서 납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차감해 줍니다. 납부 여부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따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빼주시고, 가산세, 세금계산서나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가산세 있으면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감세액이 나옵니다.